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숏 스토리 시간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김정희 하면은 세안도를 그린 화가, 추사체를 만든 서예가, 문장가 이 정도로 기억일 텐데요. 그 밖에도 추사 선생께서는 금속학, 고증학, 실학자, 교육자 등등으로 이렇게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마운 부분이 북한산에 있는 진흥원 순수비, 이 비석이 어떤 것인지, 누구 비석인지 그 비석을 해석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고마운데요. 그 이전까지는 그 비석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김정희 선생님께서 순수비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비석과 다른 글씨들을 모두 해석을 하였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오가면서 자신의 학문의 폭을 넓히던 실학자 박제가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추사 선생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박제가 선생님의 학풍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집안이 굉장히 좀 명문가인데요. 노론, 외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라마 이산, 영화 영리에 나왔던 정순왕후 김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김정희 선생님의 대고모 정도 되는 그런 학렬이고, 그리고 영조대왕의 따님이신 화순옹주라고 있어요. 그분이 영조의 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김정희 선생님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화순옹주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금슬이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화순옹주의 남편이자 김정희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김한신, 이분이 38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화순옹주도 너무 슬프다 보니까 그때부터 음식을 곡기를 끄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병들자 영조가 와서 어명이다, 왕명이니까 꼭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화순옹주는 잠시 음식을 물었다가 다 토해내고 이렇게 아주 영조의 마음을 아주 애간장을 타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화순옹주는 남편을 따라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영조는 굉장히 좀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 이후로 경주 김씨 집안을 물론 원래 명문가지만은 돌봐주게 되었고, 게다가 계비인 정선원 김씨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영조가 죽고 정조도 죽고 나이 어린 순조가 왕에 오르자 4년간 수련첨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가 아마 경주 김씨 가문이 가장 좀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순왕후 김씨가 안동 김씨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동 김씨가 아니라 경주 김씨입니다. 그리고 이 뒤이어 나타난 외척 세력, 두 외척인 거죠. 경주 김씨와 안동 김씨 세력 간의 다툼에서 경주 김씨가 패하게 되고, 나중에 정순왕후까지 죽게 되자 그때부터 경주 김씨는 아주 몰락의 일을 겪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드라마 구름을 그린 달빛 나오는 박보검 역할의 효명세자, 그리고 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이 이중사촌 친척입니다. 남현군 하면 나중에 오페르트의 남현군 도굴 사건으로 인해서 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세국 정책을 아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무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현정, 허련 아주 등등의 문사들을 배출하였는데요. 미래의 왕이 될 세자의 사부가 된 김정희는 과거 급제 이후로 예조 참의를 거쳐서 세자 시강원에서 세자를 돕다가 나중에 충청도로 암행어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암행어사로 떠난 중에 안동 김씨 김우명이라는 사람을 빈 현감에서 파직시키게 됩니다. 이때 그는 좀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경주 김씨가 몰락할 때 김정희 선생님께서도 귀향을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동 김씨와의 알력 다툼에서 패해가지고 경주 김씨가 몰락하게 되고, 그 영향 때문에 고금도와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잠깐 구름 벗어난 달빛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박보검 배우가 효명세자 역을 맡았는데요. 그리고 김조순으로 연상되는 안동 김씨를 실제 견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마처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요절하게 돼요. 제가 조선 후기 때 그냥 안타까워하는 두 명의 세자, 소현세자와 효명세자, 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왕이 되었더라면은 조선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효명세자 역할을 맡은 박보검 씨가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이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된 경우가 조선 왕실에서 3대 미남왕을 뽑자면은 항상 첫 번째 뽑히는 분이 헌종왕인데, 헌종의 아버지가 바로 효명세자입니다.
헌종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렇게 잃게 되자 너무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슬퍼할 때 아버지를 쏙 빼서 삶았기 때문에 그냥 거울을 보시는 게 낫다고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헌종이 얼마나 잘생겼었는지 그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헌종의 마음을 좀 이렇게 뺏을 수 있을까 어린 왕을 유혹을 하였고 실제로도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자녀를 낳아도 후궁 턱지를 받지 못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조선 3대 미남왕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주로 뽑히는 분이 그 헌종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종 그리고 이제 뭐 정조라든지 뭐 연산군 뭐 다른 분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뽑자면은 헌종, 뭐 문종 그리고 뭐 정조 이렇게 세 분을 뽑는 것이 좀 이렇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원만하고 좀 약간 인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까다롭고 오만한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조 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이 아주 금수저인 거죠. 게다가 그 추사 선생 자체도 워낙에 뛰어나셔가지고 뭐 금석학, 그림, 역사에 통달을 하셨고 뭐 붓글씨는 예서, 초서, 전서 막 못 쓰는 것이 없고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인데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도중에 호남의 유명한 서예가 창암, 김삼만 그 선생님의 글씨를 보고 노인장께서는 이게 시골에서 이 정도 글 쓰면은 뭐 밥은 굶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막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해남 대둔사에 있는 대웅보전 글씨를 보고는 그 친구인 초이선사에게 아니 자네도 글씨 꽤나 쓸 줄 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글씨를 최다하게 매달 수가 있냐 당장 떼어버리게 막 이런 명령을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김정희 선생님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부인 예안 이씨였습니다. 아내 예안 이씨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요. 15세 나이에 한산 이씨와 결혼하고 5년 후에 먼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상을 마치고 그 이후에 23살 나이에 당시 19살이었던 예안 이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안 이씨와는 20년 정도를 넘게 살았는데요. 지난번 길에 가던 도중에 보낸 편지는 보셨는지요? 그 사이에 인편이 있었는데도 편지를 보내지 않으니 부끄러워서 아니한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심히 섭섭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생각하며 지냈사오니 계속 편안히 지내시고 대체로 별일 없고 숙식과 범절을 착실히 하옵소서. 1818년 경상감사로 있던 시절에 그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답장이 오지 않자 살짝 삐져가지고 투정 부리는 그런 그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 사이 다들 편안하게 지내시고 대체로 별거 없으신지요? 어린 것도 탈없이 있는지 염려되옵니다. 여기는 아버님께서 병원에 있어 나는 3일경에 가다가 돌아와 약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세수까지 해보려고 하시니 천만 다행이옵니다. 나는 편안하오며 집안의 일을 잊고 있사옵니다. 당신께서 다른 의심하실 듯 하오나 이 실의 편지는 다 거짓이오니 고지 듣지 마옵소서. 참말이라 해도 이제 늙은 나이에 그런 일이 거리를 낄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추사선생께서 43살 때 평양 가명이 있었는데요. 이때 평양 기생 죽향하고 이렇게 썸 탄다는 소문이 나자 그 죽향의 일을 누이가 이렇게 아내에게 일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염려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아내의 마음이 상했을까 두려워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죽향과의 일은 누이가 보낸 일은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약간은 좀 인간적인 그런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도망시를 지었는데요. 추사 선생께서 제주도로 유배를 떠난 이후로 제주도와 한양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도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아내 예안 이씨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을 나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와중에 그 부인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을 알고 굉장히 크게 막 슬피 울면서 지은 시가 바로 도망시입니다. 누가 월하 노인에게 호소하여 내세에는 서로가 바뀌게 태어나 천리밖에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서 나의 이 서러운 마음을 그대도 알게 했으면 좋으련만.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서 서로 바꿔서 태어나서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당신에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시대를 초월한 아내 예안 이씨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추사 김정 선생님의 좀 약간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